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인간의 탐욕과 광기가 어떻게 4명의 목숨을 앗아갔는지에 관한 실화입니다. 2000년 6월 어느 날 밤, 한 호프집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이 목격한 건 바닥에 쓰러진 여성의 시신, 그리고 주변에 널브러진 대형 가스버너였죠. 범행 도구는 명확했습니다. 주물로 제작된 무거운 가스버너의 화구에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피가 엉겨 붙어 있었으니까요. 치밀한 계획 없이 저질러진 충동적 범행의 흔적이었습니다. 형사는 현장의 전화기에서 결정적 단서를 발견합니다. 피해자 사망 직전 마지막으로 발신된 번호. 그것은 86으로 시작하는 중국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 남자의 부인. 중국에서 혼인신고까지 한 법적 배우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모 씨. 별명은 아기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아기는 중국에 법적 부인이 있으면서 한국에는 동거녀가 따로 있었고 호프집 여사장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통화 기록을 추적하던 중 형사는 자신이 아는 조폭 출신 정보원의 번호를 발견합니다. 그는 500만 원을 요구하며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죠. 형사가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하자 그는 실토했습니다. 아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진술 녹화실에서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또 다른 살인이었죠. 아기와 술을 마시다 그의 집에 갔는데 방문을 열자 여자가 대자로 누워 있었고 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아기의 동거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 아기의 후배 최 씨의 13살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최 씨는 처음엔 아기와 함께 딸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죠. 형님이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아기 주변 친구가 의문사했고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갔던 전력이 있었으니까요. 형사들은 완전 비상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증거가 셀 경우 아기가 외국으로 도주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형사들은 8일 동안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속옷만 갈아입으며 교대로 감시했죠. 그리고 마침내 장날 비 오는 날 포장마차에 들어간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덤벼들 순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엔 무고한 시민들이 있었고 술병과 칼 등 흉기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즐비했으니까요. 형사들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시장에서 헌 옷을 사입고 바지를 걷어붙이고 옷에 흙을 묻혔죠. 심지어 몸에 소주를 뿌려 술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완벽한 동네 취객 변장이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포장마차에 들어가 아기가 의심 없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뒤에서 목을 조르는 순간 그는 기절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8일간의 추격은 끝이 났습니다.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호프집 여사장은 아기가 중국 본처에게 자주 국제전화를 하자 전화요금 문제로 따졌고 아기는 그 무시의 격분에 가스버너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동거녀는 술집에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그의 거대한 손에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그의 별명 아기는 바로 그 힘센 손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사건. 후배 최 씨의 13살 딸. 최 씨는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웠고 할아버지가 병이 나자 아이는 종종 아동보호센터에 맡겨졌습니다. 아기는 그곳까지 찾아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죠. 센터 직원들은 돌아온 아이 몸에 수상한 상처를 발견했지만 당시엔 신고 의무 제도조차 없었습니다. 아기는 그 아이를 회유해 차에 태우고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아빠한테 다 잃을 거야 라고 우는 아이를 그는 목 졸라 죽이고 안매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 아버지인 후배에게 함께 딸을 찾아다니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아기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그는 살이 포동포동 찐 채 편안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형수라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다며 말이죠.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어떨까요? 사망한 아이의 어린 남동생은 막대 사탕을 물고 앉아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평생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탐욕과 분노, 그리고 왜곡된 욕망이 만든 비극.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